この手で巨人どもを皆殺しにしなきゃならねえって、そう思ったんだ。お前ならやれるはずだ。 과거 갑옷거인의 정체를 알게 된 에렌은 그동안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독려해주고 응원해준 소중한 동료가 알고 보니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라이너와 그들을 죽이고 싶어할 만큼 분노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나 에렌은 라이너에게 다시 찾아갔었는데 너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나는 너와 같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라이너는 아니라며 전부 내가 잘못한 거라며 울고불고 사죄하기 바빴지. 분노해서 이해자로 바뀐 에렌, 그리고 자국의 영웅이 된 라이너는 적대 진영인 에렌에게 사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에렌은 역시 나는 너와 같다고 말을 이었지. 에렌의 저 말들은 무슨 의미일까? 이번 편은 저 둘의 대화에 대한 해석과 고찰을 러프하게 풀어보겠다. なあライナー、お前ずっと苦しかっただろ。やっぱり俺はお前と同じだ。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에서 내포하는 관점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다.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각 진영의 인물들의 입장을 이입해서 다시 보면 어느 쪽이 선이고 악인지 이런 개념은 없지. 어떤 인물의 입장을 이입하면 상대의 진영이 나빠 보이고 반대 진영 속 인물의 입장을 이입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이 명작인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이지. 작중의 모든 인물들은 잔혹한 세상 속에 살기 위해 맞서고 대응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악마가 되어야만 했지. 어느 쪽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악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라이너는 무엇이 그를 악마로 만들었는가? 라이너가 그동안 해온 모든 행동들의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멋진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 라이너의 저 목적은 단순히 어린아이가 가질 법한 흔한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는 라이너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을 해왔었다. 우리들 같은 엘디아인들은 악마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네가 전사가 되어 우리 가족이 마레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었지. 어린 라이너는 이 영향으로 자신은 머지않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멋진 마레의 전사가 되어 어머니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헤어진 아버지도 곧 뵐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부터 그의 꿈이 피어났다. 하지만 실상은 그의 어머니는 라이너를 단순히 자신을 버린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사가 되면 13년밖에 못 사는 운명이 내 아들이 걸리던 알 바 아니고 자신의 분노로 찬 소원이 충족되기만을 바랐던 것이었지. 라이너의 어머니는 라이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어미가 품은 개인적인 욕망은 곧 라이너에게 큰 상처와 공포를 안겨다 줄 것을 생각도 못했지. 노력 끝에 전사가 된 라이너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 찾아갔지만 그의 아버지는 라이너가 단지 어머니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줬고 경노하는 아버지의 반응에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버렸지. 하지만 그래도 라이너의 가장 큰 꿈은 세계를 구한 마레의 영웅이 되어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갑옷거인을 계승해서 시조를 탈환하는 작전에 파견되어 그가 영웅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지. 하지만 동기 중 한 명의 고백으로 자신이 전사로 발탁된 것은 진짜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서 전사가 발탁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무지성 거인의 습격으로 무리의 리더가 잡아먹히기까지 했지. 라이너의 세계는 이때부터 무너졌다고 볼 수 있었다. 무지성 거인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려다 희생당한 리더를 두고 도망쳤고, 그리고 알고 보니 자신은 갑옷거인이 될 자격이 없었던 것도 모자라 영웅이 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 그로 인해 어머니를 실망시킬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더해졌지. 하지만 라이너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 그동안 품고 자라온 자신만이 세계가 무너져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대로 돌아갔다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세계를 구하는 영웅이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조탈환의 임무를 포기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라이너와 전사들은 말의 대륙에 살고 있는 엘디아인들을 구하기 위해 악마들로 가득하다고 교육받은 파라디섬을 습격했고 그들의 행동으로 파라디섬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세계를 구하기 위해 저지른 라이너의 행동은 이제 돌이킬 수 없고 전진만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그렇게 많은 시간과 사건들을 겪고 무사히 마레로 돌아온 라이너는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도 라이너를 보며 무척 뿌듯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 분명 모든 상황들은 라이너가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 상황들이다. 하지만 라이너는 그동안 파라디섬에서 에렌과 같은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들로 오히려 그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괴로운 입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악마들만 산다는 악질의 섬도 실상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존재가 아니고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죽어나간 파라디섬의 이들은 악마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이었고, 세계를 구한다는 구차한 변명 아래 영웅이 되어야만 하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며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정당화하려는 꼴이마치 진짜 악마는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버렸지. 이걸 깨닫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당시 라이너는 영웅이 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약 5년의 시간 동안 그는 동료들에게 큰 상처를 줬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자신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죄책감과 고통으로 돌아왔지. 자신을 존경해주는 이곳에서는 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사람들이 없었다. 결국
결국 심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라이너는 자살하기로 마음먹기까지 했었지. 이후 라이너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인 에렌과 마주하게 되었다. 라이너는 겁에 질려버렸지. 헤어지기 전에 에렌은 너희를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었으니. 하지만 에렌의 태도와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에렌도 마레 대륙에 넘어와 적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마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파라디섬과 다를 게 없다라고 깨달았던 거지. 그리고 그간 괴로웠을 라이너의 입장을 이해해주며 위로까지 건네줬다. 결과적으로 에렌이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의 나는 너다. 여기서 라이너가 에렌의 반응을 이해하며 공감해주면 에렌이 곧 마레 대륙에서 저지를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해주고 용서하길 바란다는 의미가 된다. 그간 죄책감의 고통 속에 시달려 괴로웠던 라이너는 에렌의 태도 때문에 결국 울부짖으며 무너지게 되었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그냥 전부 나 때문이고 내가 나빴다고 말이다. 무너진 라이너는 끝내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에렌도 역시 과거 라이너처럼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やっぱり俺はお前と同じ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고 싶어하며 이 살고자 하는 자유를 해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악마가 되어버린 이들은 모두 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지. 이러한 근본적인 욕망은 지금의 라이너가 느끼는 후회나 슬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렌은 벽 밖의 사람들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海の外も壁の中も同じなんだ俺は進み続ける敵を駆逐するまで